안녕하십니까. 장례 박사 백승인입니다. 장례 준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 비용 팍팍 줄이는 방법. 전 걸비나라 출판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저술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분들한테 지금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낸 지 열흘 보름 되었는데 받았는지 못 받으셨는지 또 소식 없는 분들도 있는데 받게 되면 받았다고 회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은 전국 서점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꼭 그렇게 돈 들여서 구입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보고 나서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지금 정정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 제목은 이제 장례 비용 팍팍 줄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 많지요. 당한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비용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장례의 절차,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장례가 일어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순조롭게 품위 있게 큰 일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고 또 이제 즉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잠시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달 동안 태어나서 100년 동안 죽는다. 이제 아이가 생겼다. 이 얘기가 들리기 무섭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정해하고 다녀하고 옷이나 신발, 장난감 이런 걸 미리 사게 되고 또 뭐 산후조리원 어디다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정해서 미리 계약을 하지요. 요즘은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앞으로 이제 뭐 나이별로 2살, 3살 때 뭘 가르치고 4살에는 5살에는 어떻게 하고 학습 계획까지도 미리 세울 정도로 이렇게 출생에 대한 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100년을 살게 됩니다. 80년, 90년 살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100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는 과정은 불과 3일 만에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정리를 한다. 그 얘기죠. 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선 부고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을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조문도 받고 그러다가 장시에 모셔서 안장을 하면은 10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정리가 불과 이렇게 3일 만에 끝납니다. 근데 출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리미리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출생하는 10달의 기간보다도 오히려 100배를 더 길게 사는, 그렇게 길게 사는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불과 3일 만에 끝납니까? 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싫지요. 죽는다는 자체가 싫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장례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은 어떠한 점이 좋은가, 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않는다. 갑자기 장례를 당하고 나면은 무슨 일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동분서주하고 당황해서 형황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나 병원 또는 상조회사 장례 지도사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끝나고 나서 당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쓰지도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권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절차 생략하게 되고 비용의 낭비를 막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월이 한참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장례 준비는 무엇부터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가족이 상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안장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묘를 하는 방법에는 매장이 있고 화장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매장지를 미리 준비해 놔야겠죠. 매장에는 선영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즉 가족이 소유한 땅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없을 경우에는 공원 묘지를 미리 매입을 해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겠다. 요즘 이제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봉안당에 모실 수도 있고 봉안담이나 평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 그 다음 수목장이나 잔디장 즉 자연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실 것인지 이것도 미리 결정을 해 놓아야지 장례를 당하고 나서 정하게 되면 가족 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반드시 일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한가할 때 미리미리 협의해서 정해두면 참 좋다. 이외에도 산골이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하지 않지요. 즉 유골을 흩어서 없애버린다, 뿌린다 그 얘기인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은 뭐 강에서 뽀드락하고 또는 배 타고 이제 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 또는 뭐 드라마일 뿐이고 실제로는 불가한 방법입니다. 아무데나 유골을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죠. 다 불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지까지 선정이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하면은 의전의 주관을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 즉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시설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 속해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모든 의전은 상조회사에다가 맡길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상조회사에서 하는 일은 고인에게 수의나 또 관에 모시는 일 이런 모든 즉 이제 염석입건이랍니다. 그 과정과 또 도비가 파견되어서 음식을 서빙하고 상 차리는 일, 또 차량을 불러서 장지로 운구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상조회사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상조회사에서 하도록 맡기겠다 할지라도 선불제 상조회사도 있고 후불제 상조회사도 있으므로 어떤 회사를 택할지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그 다음 영정, 즉 빈소에 재단에 비치하는 영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영정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 당하고 나서 바로 맡기게 되면 비쌉니다. 15만원, 20만원 이 정도는 싼 것이고 30, 40만원 이상도 있고 이런데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3만원 내외에서도 제대로 갖춰진 영정을 액자와 함께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겠다. 장례식장이 어디가 좋을 것인가? 집 가까운 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 가까운 데로 할 것인가? 장례식장을 선정할 때는 종객들이 방문하기에 편리한 교통이나
또는 뭐 주의 여건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규모나 위치 또 그 평수별로 이제 소요되는 그 비용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이 장사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전국 장례식장 현황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제때 이제 수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어느 장례식장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에는 해당되는 장례식장에 또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묘 방법 정해놓고 장지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해도 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는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 장례가 났다 이럴 때는 장례식장에 맡길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전화하면 되고 상조 회사를 이용하겠다 이런 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그 상조 회사에 연락하면은 그 이유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지죠. 준비해야 할 부분은 이미 준비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례 준비를 미리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한가하고 시간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상조회사를 내가 선정하겠다 이럴 때 장례식장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상조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상조회사가 많습니다. 선불제 상조회사도 많고 후불제 상조회사도 많고 그래서 상조회사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상조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 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